1교시 1번 문제부터 엣지 AI. 엣지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AI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 각각 단말 장치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어, 엣지단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직접 실행하는 네, 분산 기술이고요. 그 엣지 컴퓨팅에 AI 기술이 추가된 건데, IoT 단말에서 직접 뭐 AI 처리를 한다 식으로 좀 작성하신 분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핀트가 나간 거고요. 네, 그냥 엣지 컴퓨팅의 AI 기술. 그래서 구현 메커니즘을 보면은, 엣지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적합한 머신러닝 컴파일러 선택하고 AI 모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된 머신러닝 추론 모듈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모듈 기반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 기술에는 여기 그 해설지에는 엣지 AI 프레임워크, 오토ML, 모델 양자와 인지형 가지치기, 인지형 나스, 뭐 인공지능 기술들이 있는데 그냥 엣지 컴퓨팅에 AI 기술을 그냥 풍부하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 여기가 이게 그 엣지 컴퓨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TPU나 GPU 같이 그 프로세스, 인공지능 프로세스도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IC 16508 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의 표준이죠.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안전 시스템 국제 표준이고요. 이거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음, 이거는 풍부하게 이거 그냥 다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 문제가 출제될 경우 이거를 그대로 다 좀 써주는 게 좋고요. 이거를 다 써주신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점수를 좀 많이 드렸고요. 네. 다음 3번.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이벤트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죠. 음, 그 대표적으로 카프카가 있고요. 처리 메커니즘, 처리 원리를 보면 그 이벤트 생성을 하고 이벤트 생성한 걸 브로커로 전달을 합니다. 그 이벤트 브로커가 각각 그 이벤트 토픽별로 그 적절한 그 이벤트 컨슈머, 이벤트 처리자를 선택을 해서 전달을 하죠. 전체 구성은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 구성이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프로듀서, 컨슈머, 이벤트 브로커, 토픽, 이벤트, 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 이벤트를 매핑하는 게 좀 핵심인데, 그 이벤트 매핑을 한다라고 그 답안을 작성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EDA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써주는 건 맞지만, 어, 그, 그 브로커가 적절한 이벤트 처리자랑 이벤트를 매핑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같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나트. 문제는 나트 트러블샷인데, 나트만 써주신 분이 계세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네. 나트 트러블샷은, 나트를 통과시키는 기술이고요. 어, 그, 주요 기술로는 뭐, 릴레잉, 커넥션 리버샷, 그리고 홀 펀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릴레이는 IP 주소를 보유한 외부 릴레이 서버를 경유해서 패킷을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커넥션 리버셜은 음, 그 두 호스트 중 하나만 공인 IP 주소를 갖는 경우, 네, 갖는 경우 사용하는 기술이고, 어, 폴펀칭은 필터링 룰에 적용하는 나트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트 트랩에서 써주실 때 표준도 같이 써주시면 더 좋아요. 스턴 IC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좋은데 아마 한 분 본 것 같아요. 네, 그분에게는 점수를 좀 많이 드렸어요. SBOM 그 오픈소스 취약점이 만약에 그 발견이 되면 그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찾는 게 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렵고 우리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SBOM 이런 것이 나왔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명세를 포함하는 공식 명세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뭐 세부 정보, 의존 관계 등이 그 문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보면은 뭐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배포 단계, 유지 보수 단계 각각 단계별로 이렇게 좀 명세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잘 봐두시면 어차피 그 SDLC 단계잖아요. 각 단계별로 있는 거니까 해주시고 뭐 구성 요소로는 공급자명, 컴포넌트명, 뭐 버전, 뭐 식별자 의존 관계 뭐 이런 것들 좀 풍부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 서비스, 종속 관계, 종속 관계 의존 관계죠. 그 구성 요소, 네. 구성 요소가 컴포넌트가 되겠네요. 음, 표준화 데이터 형식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네, 문서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작성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그 공정 압축과 공정 중첩 단축법. 이게 크래싱과 패스트 트래킹인데 그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 헷갈리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 리소스 레벨링은 그 자원에 좀 과도한 작업이 할당될 때 그 작업을 조금 빼는 거고요. 리소스 스무팅은 그 작업이 좀 불균형하게 배치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꽉 차게 작업을 주고 또 어떤 자원한테는 그 작업이 진짜 놀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고 그런 경우 리소스 스무싱으로 그 작업을 적절히 분배하는 건데 크래싱과 패스트 트래킹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어, 크래싱은 자원을 추가하는 거예요, 작업에 자원을 추가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주로 멤버스 다니니까 사람을 추가 투입하는 거죠. 공정 단축법은 그 동일한 자원에 그 작업을 병행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 레벨링과 리소스 스무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부 비교는 뭐 이렇게 좀 풍부하게 많이 써주시면 돼요. 그냥 뭐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만 써주시지 마시고요. 뭐 적용 대상, 뭐 제약 사항 이런 것도 좀 이거 외에 또 생각나시는 거 좀 많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보시면 30일에 2천만 원인데 자원을 추가 투입해서 일정을 단축시켰는데 20일 동안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원 추가 투입해서 그렇고요. 여기 보면 30일 동안 2천만 원 썼다면 병행 수행해서 20일 동안 2천만 원 썼는데 작업만 더 단축시킨 거예요. 네. 또, 어, 레이드. 레이드도 좀, 많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레이드 0이 스트라이프,
레이드 1이 미러링입니다. 예. 그리고 레이드 2부터 레이드 2, 레이드 3, 레이드 4,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는 보통 안 쓴다 그래요. 그거를 쓸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 뭐 약간 실제로는 사용 안 한다고 합니다. 레이드 1, 네, 1 중복으로 저장되는 방식이고요. 음, 오늘 레이드 5 블록과 페리트 비트 정보가 나누어서 저장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레이드 1 플러스 0, 그 1이 미러링, 0이 스트라이프 방식인데 그 0 플러스 1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플러스 1은 만약에 이게 만약 0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디스크 제로, 그러니까 디스크 0 요거 하나만 망가지면 다 바꿔야 돼요. 디스크 0, 디스크 1을 그 다, 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장애가 나면. 근데 그 레이드 1 플러스 0은 디스크 0에서 장애가 났다. 그럼 디스크 0만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효율은 이게 더 좋죠. 1 플러스 0이. 어,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그 0 플러스 1을 쓰신 분이 계신데, 뭐 그것보다는 1 플러스 0과 비교해 주는 것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27페이지로 가시면요. CSRF, 그 공격자가 사용자 권한을 가지고 그 서버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선택을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이게 컴식 문제로 나왔나요, 오늘? 네, 그래서 선택을 안 해주셨는 것 같은데, 어, 공격 방식은 단순합니다. 그냥 그 공격자가 그 권한을 가진 사용자한테 악성 코드로 감염을 시키고 그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 접속된 웹사이트를 공격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하는 악성 행위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응 방안도 같이 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네, 대응 방안으로 래퍼 검증, 쿠키 보안 강화, 세션 보조 차단, 뭐 보안 토큰 사용 뭐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 보안 모니터링, 아니면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 어, 네, 그런 거로 써주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교 시험은 여기서 끝이고요. 많이 힘드시죠? 네, 네, 2교 시험. 그 2교 시험은 대체로 많이들 좀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공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추진 절차, 그리고 단계별 수행 작업, 그리고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이렇게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경우, 가를 2단락, 나를 3단락에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총 물어본 건 세 개잖아요. 절차, 단계별 수행 작업, 고려사항인데, 이 가로 묶었으니까, 네. 이게 그 많은 공공기관과 그 기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대요. 그래서 수치 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가 어느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가이드가 나왔다.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없죠. 어, 평소에 만약에 이런 걸 하셨다면 그 경험을 쓰시면 더 좋아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경험을 쓰시면 더 좋고, 만약에 문제 지문에 무슨 가이드가 있다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해설지를 가이드에 따라 일단은 해설지가 작성이 됐고요. 추진 절차로는 계획, 진단 및 계획 단계, 준비 및 배치 단계, 수행 단계, 최적화 및 안정화 단계. 그냥 봐도 일반적인 단계죠. 일반적인 단계인데, 가이드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좀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이거 쭉 있죠? 많이. 이런 거는 좀 많이 암기하시면 좋은데, 기억이 일부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안 나도 과감하게 기억나는 것만 쓰세요. 대부분 이거 완벽하게 다 기억하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하신다면 다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고려사항, 뭐 호환성 측면, 상호 운용성 측면, 확장성 측면, 편의성 측면, 투자 효율성 측면, 뭐, 네, 이렇게 고려사항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시험 볼 때 고려사항 쓰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답안지 내용이 써놓고 보면 고려할 사항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운영체제 호환성 여부라고 나오잖아요. 운영체제, 운영체제 호환성 여부를 고려. 이렇게 뒤에다가 고려를 하나 써붙였어요. 개발 언어 호환성 여부 고려. 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동 고려. 뭐 시스템 확장 용이성 고려. 뒤에다가 다 고려를 써주시고, 타이틀도 고려사항, 고려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고려사항처럼 하고 나서 이런 거 쓸 때 점수가 확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렇게 하면 점수가 1점, 0.5점, 1점이라도 더, 네, 더 추가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사단락은, 음, 네, 사단락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유저 항목 및 검토사항 써놓은 건데, 한번 쭉 보시고 가주시면 좋고요. 네,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비교 설명, 그리고 기존 보안 기술, 가상화 적용 시 한계점 및 대응 방안. 이거 두 개 비교죠? 이거 두 개 비교랑 기존 보안 기술의 가상화 적용 시 한계점인데, 그냥 한계점에 대해서만 쓰신 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타이틀을 이렇게 쓰셨어요. 기존 보안 기술의 가상화 적용 시 한계점이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써주셨지만, 그냥 한계점만, 보안이랑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실 때는 기존 보안 기술과 좀 관계가 있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가상머신의 그 특징이 게스트 OS가 각각 있죠? 그 게스트 OS 안 그려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꼭 그려주셔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정량이고, 그 가상머신은 게스트 OS가 각각 붙기 때문에, 어, 용량이 높습니다. 이게 얘가 한 기가바이트 단위, 얘는 메가바이트 단위? 아니다. 기가바이트? 예, 메가바이트. 아무튼 그 컨테이너가 더 경량이에요. 비교는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하이퍼바이저, 리눅스 컨테이너, 정가상하, 반가상하, 뭐 다양한 OS, 단일 OS, 이런 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 기존 보안 기술의 가상화 조그시 한계점이 네트워크 측면이랑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악성 코드 측면, 약간 그런 측면으로 좀 여기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그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음, 얘가 그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트래픽 탐지 차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그 내부는 조금 등한시하는 거죠. 뭐, 이런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적용할 때, 안티바이러스 검사할 때, 가상화 그 컨테이너 아니면은 그 각각 테너시마다 이거 그 똑같은 안티바이러스 모듈이 설치가 되고 그 탐지하고 실행이 되는데 부하가 좀 많아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감염이 되면 이제 전체 다 감염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음,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는 어, 내부 정보 분석 기반 침입 탐지 기술 그리고 가상한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외부, 내부 다 같이 탐지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은 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단락은 여기서는 고려사항을 썼는데 그 사단락은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나는 거, 그 답안지를 열심히 쓰다가 생각나는 거나 아니면은 진짜 꼭 나는 이거 잘 아는데 본문에 물어본 거 쓰느라 못 쓴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달라게 잘 풍부하게 써주면 더 좋습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네,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좀 출제가 됐고요. 그 재해복구 시스템에 뭐 미러, 핫, 콜드, 웜, 뭐 쓰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독자구축, 공동구축, 상호구축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왕이면 그 두 개 다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독자구축, 공동구축, 상호구축, 미러, 핫, 원, 콜드 이렇게 좀 풍부하게 유형은 최대한 풍부하게 많이 써주셔야 좋고요. 네, 고려사항도 마찬가지로 네, 뭐 구축 쓸 때 구축 형태 고려, 복구 시간 고려, 데이터 복제 방식 적용 고려 네, 뒤에다 항상 이렇게 고려 써주시고 타이틀도 여기서는 세부 검토 사항이라고 했지만 그냥 고려 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꼭 고려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따가 그 개별 멘토링 시간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상세히 하고요. 지금은 좀 픽하게 넘어간 부분이 좀 많은데, 네, 어차피 지금 개별 공부할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